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국방 산업을 돕고 있는 중국의 문제도 거듭 지적하면서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이 불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영내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스펜 안보 포럼이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군사 밀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정부가 제재와 수출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어렵게 해왔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를 타개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lso true the Russians have found workarounds, and particularly in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ith Iran, and unfortunately with China, they have found ways to keep the defense industrial base moving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prosecute the aggression against Ukraine. 블링컨 장관은 특히 중국은 북한이나 이란과 달리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국방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 및 부품, 초소형 전자부품의 90%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것은 국제적 평판에 좋지 않으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아스펜 포럼이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중국의 영내 강압에 대응한 영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기존 미국의 영내 정책은 양자 동맹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다자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Here we are looking to strengthen the bilateral alliances, but also to strengthen the partnerships between allies. U.S., Japan, Korea, U.S., Japan, Philippines, U.S., Australia, UK, U.S., Australia, Japan, etc. That feature has a diplomatic component, it has a technology component, it has an economic component, and yes, Dmitry, it absolutely has a military capability component. 이런 가운데 미한 핵협의그룹 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 핵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이날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의한 전술핵 사용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미국은 다수의 핵 도전자에 의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we talk about the two-peer problem. I don't like that phrase. I think it's the multiple nuclear challenger problem because don't sleep on North Korea, and each of the challengers are different. 나랑 차관보는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삼축 체계, 특히 차세대 ICBM 센티넬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미국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필리핀 안보협력 강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영내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는데 중국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정치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지난 12일 미국과 필리핀 간 협력 증진 조치를 담은 2024 미국 필리핀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 간 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회기연도에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5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이와 관련한 VOE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영내 다른 파트너 및 동맹국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계는 우리 공동의 안보와 공통된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3일 열린 제11차 미국 필리핀 양자 전략대화의 공동성명과 지난 4월 12일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에 미국, 필리핀, 일본 공동비전 성명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12일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관리들은 지난 4월 23일 워싱턴에서 양자 전략대화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과 필리핀 양측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류펑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7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사람들은 영내 군사 배치 및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동맹국을 이용해 남중국해와 영내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중국 견제라는 사악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발언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claim is a political claim. China doesn't want other countries helping the Philippines, and they're going to do what they can to discourage such activities. In fact, they've already taken over a number of the islands and militarized them and put in airfields and military weapons and all kinds of things like that.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고 이에 반발한 필리핀은 201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이곳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의 광범위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학교 어린이들의 대규모 동원과 강제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재원을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구축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강제노동 관행을 끝내고 무기보다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늘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앞서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의 차관급 직위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미국 내 탈북민들이 같은 탈북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냈던 이현승 씨는 16일 VOA에 북한 출신 인사들이 한국의 정치권이나 사회 각계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북한에 비칠 때 북한 엘리트들은 자극을 받을 것이라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인권운동가로 뉴욕에서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마영애 씨는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을 잘 알고 한국 국회의원을 지내 통찰력이 있다면서 국제 경험이 풍부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임무를 누구보다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에 사는 최한나 씨 등 탈북민들도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처장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임명했으며
한국 정부에서 탈북민 출신이 차관급 직위에 임명된 것은 태신임 처장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에 납포된 제3국 선박이 북한 서해에서 불법 환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이 해역에서 벌어지는 선박 간 환적 사례를 여러 차례 포착해 보도했는데 이들 선박이 금수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의해 납포된 선적 미상 선박 더이호가 새로운 정박지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는 18일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더이호가 부산을 떠나 묵호항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더이호의 이동 사유가 대북 제재 의혹 해소 때문인지 추가 조사를 위해서인지 불분명했는데 VOA 보도 직후 한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박의 이동은 안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관련하여 공유할 사항이 있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VOA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브리핑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이호는 지난 3월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납포된 선박입니다. 외교부는 VOA의 더이호 관련 보도가 나간 이날 더이호와 관련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더이호의 소유 회사인 홍콩 소재 HK 1인사와 더이호와 선박 간 환적을 벌인 북한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더이호와 덕성호가 올해 3월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는 내용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VOA는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석도 인근 해상에서 수십 건의 환적 장면을 포착했는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환적이 실제로 불법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해역에 진입한 제3국 선박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가 이후 한국 인근 해상에서 납포하는 등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South Korea is also signaling that they are serious about implementing UN sanctions. And I think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e view that, or in the light that Russia has pulled the plug on a panel of experts for North Korea. 닐 바츠 전 위원은 한국의 제3국 선박 납포는 대북 제재 감시 체계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선박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 37척 가운데 7척이 최근 1년간 제재를 어기고 운항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37척 전체 선박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제재 선박 5척 가운데 1척꼴로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제재 대상인 청림 2호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는 중국 웨이하이 항구 인근 바다에서 포착됐고 역시 제재 대상인 안산 1호와 지성 6호도 지난 6월과 지난해 8월 각각 다롄항과 닝보항 인근에서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또 천마산호는 지난달 북한 남포항과 러시아 나호카항 사이를 오간 것이 확인됐고 검은산호와 산마 2호 역시 각각 지난 6월과 이달 16일 대한해협을 통과해 러시아 방향으로 운항하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19일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 한국 등이 이행한 독자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운영 체계를 사용하는 컴퓨터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19일 세계 곳곳에 항공과 방송, 은행, 의료 등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등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했고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인도 등의 항공사들과 공항에서도 운항 차질과 탑승 소속 지장 등이 초래됐습니다. 또 호주, 인도, 독일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관련 장애로 인한 거래 중단에 대해 경고했고
영국에서는 진료 예약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가 하면 방송 생중계 중단, 축구 경기 관람권 발매, 차질 등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MS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는 자사의 펠컨 센서 소프트웨어가 MS 윈도우에서 충돌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해 컴퓨터 시작 화면에 QR코드와 함께 파란 배경의 경고 문구가 나오면서 재시동이 반복되는 블루스크린 오브 데스 현상 등을 바로잡기 위한 매뉴얼을 공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사건은 세계 핵심 인터넷 기관망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매우 언짢은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영국이 우방국들을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다우닝가에서 내각 장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집권한 누구와도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선될 경우 취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료하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19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소재 한 수도원에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가해 한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 메시는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인접한 쿠르스크 고르날 마을 소재 성 니콜라스 벨로고르스키 수도원에 8발의 발사체를 이용한 공격을 가해 60세 남성 교구민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간첩 혐의로 16개월째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미국인 에반 게레시코비치 기자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19일 비공개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공표했습니다. 게레시코비치 기자는 지난해 3월 우랄 산맥 인근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취재 도중 체포됐으며 당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그를 간첩 혐의로 붙잡았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게레시코비치 기자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지시로 스베르들롭스크에서 군사장비를 생산, 수리하는 군수업체 우랄바곤자보드의 비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게레시코비치 기자 본인과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첫 재판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통상 몇 달이 걸리는 러시아의 간첩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판결이 나온 만큼 일각에서는 서방 측과 러시아의 수감자 교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초 러시아 연방보안국 출신의 바림 크라시코프와 게레시코비치 기자의 맞교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라시코프는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조지아 출신의 전 체첸 반군 지도자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지에 수감 중이며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수감자 교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19일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이날 올해 80살인 쫑 서기장이 19일 13시 38분 고령과 중병으로 108 중앙군사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쫑 서기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공개석상에서 참석하지 못하거나 쇠약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들과 AP,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2011년 서기장 자리에 오른 뒤 베트남 권력 1위 자리를 줄곧 유지해왔으며 비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해임 또는 사법 처리하는 등 당내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외교 정책에서는 더 많은 친구와 더 적은 적을 표방했으며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을 통해 대미 관계를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인도 등과 함께 최고의 외교적 지위로 격상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공산당은 18일 또 럼 국가주석이 쫑 서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